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세움학원에서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윤달성이라고 합니다. 얼굴 뵙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학원에 방학 수업 때문에, 방학 특강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잘 맞지 않아서 이렇게 인사를 방송으로 하게 된 점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이력이고요. 제 이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통합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과학이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통합과학은 물화생지 1, 2 내용이 좀 섞여 있고요. 주로는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원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원 과목이라는 건 2학년 때 배우는, 이과생들이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역별 주요 단원들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에 주요 내용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합과학이 그렇게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중학교 과학의 단순한 연장선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 과학보다도 양이 훨씬 많습니다. 중학교 과학보다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좀 해서 많은 개념을 외워야 시험을 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수준의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통합과학을 가르치세요. 통합과학 전문 선생님이 계셔서 통합과학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 원과목, 그동안 고2, 고3을 가르치셨던 분들이 내려오셔서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영역에 맞는, 본인 영역이 만약에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수능 수준의 문제를 한두 문제 출제를 하십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연습을 좀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어떤 영역의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대비해야 될 부분들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학교별 영역별 선생님들의 어떤 성향이나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영역의 선생님이 들어오셨는지, 또 몇 분이 들어오셨는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여타 다른 과목이랑은 좀 다르게 학교별로 되어 있는 학원에 수업에 들어가는 게 많이 유리합니다. 자, 이제 통합과학은 1, 2, 3, 4 단원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고요. 통합과학은 물화생지가 섞여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단원별로 보시면 이게 여러 가지의 영역들이 많이 섞여 있구나, 아이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껴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한 과목이지만, 과목상으로는 한 과목이지만 애들이 느끼기에는 네 과목을 배운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담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중학교 과학은 내가 A였으니까, 중학교에 어느 정도 했을 때 내가 성적이 좀 나왔으니까 통합과학도 그럴 거야 라고 해서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좀 슬픈 점수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영역별로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고 보시면 이제 30%, 물리가 30%, 지구과학 25%, 생명과학이 30%,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이 15%인데, 보통은 이 영역을 그대로 따라가진 않아요. 보통은 물리화학이 많은 난이도가 지구과학, 생명과학보다는 훨씬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바뀌긴 하는데, 반포고 같은 경우는 이 난이도가 그렇게 바뀌진 않습니다. 이거의 비율이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난이도가 막 훅훅 어려워진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영역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 영역을 구분하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그냥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통합과학을 그럼 왜 3월부터 배워야 되고, 왜 준비를 좀 잘 해야 되고, 성적을 잘 받아야 되냐라는 의문점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왜 제가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드실 거고요. 3학년 진로 과목 선택이 이제 절대평가가 됐어요. 절대평가로 이제 A, B, C가 될 건데, 그럼 그만큼 3학년 성적의 어떤 반영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1, 2학년의 반영 비율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올해 수시, 정시부터도, 정시의 비율도 당연히 증가했지만 수시에서 교과 성적의 비율이 좀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간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제일 의아해하는 것도 이 부분이고요. 수학과 국어, 영어가 전부 8단위입니다. 8단이라는 얘기는 한 학기에 4단위씩, 시간표에 4칸씩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인데,
단위수가 곧 중요도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어떤 학생이든지 아니면 어떤 학부모든지 시간표에 많이 깔려있는 과목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를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런데 과학은 8단위에다가 플러스 2단위가 더 돼요. 그리고 한 학기로 따지면 과학, 수학, 국어, 영어보다 한 단위 수가 더 많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과학탐구 실험이 들어있는데 과학탐구 실험에서 뭘 하냐면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을 갖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목수는 두 개지만 통합과학의 중요도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단위수가 똑같고 반영 비율도 똑같고 당연히 챙겨야 되는 과목인데 통합과학은 벼락치기로도 될 수 있다라는 막연한 희망사항과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좀 슬픈 성적도 나오고요. 자, 반포고 통합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과학은 이제 35문제예요. 문항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포고는 문항수가 많아요. 그래서 정기고사가 80%,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행평가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70점, 주관식이 이제 30점인데요. 단답형 서술형이 10문항이지만 당연히 새끼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들어있기 때문에 한 13에서 14문항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문항수가 거의 40문항 근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시간이 50분이에요. 고등학교 시험 시간이 50분인데 그냥 35문항이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뭐 마킹하고 OMR 걷고 OMR 나눠주고 하는 이런 시간을 제외하면 45분 동안 35문항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한 문제당 1분 남짓 푸는 건데 서술형이거든요. 서술형.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일반 객관식 푸는 것보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문항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객관식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지만 서술형과 그 다음에 문항수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문항수가 많아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서술형 대비를 잘 해야, 서술형을 잘 써야 시간 내에 풀이가 가능합니다. 서술형에서 막혀서 그 문장을 못 쓰고 이 문제를 못 풀고 있으면 계속 고민만 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반포고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 알림위에서 제가 본 내용이고요. 평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평균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평균이 낮은 이유는 편차가 큽니다. 보통의 평균이 65 중반에서 한 70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포고는 조금 평균이 낮은 편인데 편차가 커요. 편차가 크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점수를 잘 받은 애와 못 받은 애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평균을 기준으로 잘 본 학생과 못 본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평균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상위권 애들이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하위권은 우리가 관심이 없죠. 그래서 상위권에 몰려있다는 뜻이고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학교고요. 상위권이 치열한 학교입니다. 상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왜 몰려있냐면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에요.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대비를 잘만 하면 난이도 고득점을 받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대신 잘 해야겠죠. 그래서 학교 수업을 집중적으로 듣고 통합과학은 학교 수업을 얼마나 듣고 그 다음에 개념을 얼마나 많이 잘 외웠냐가 제가 보기에는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외적 내용도 당연히 학교의 선생님들이 넌지시 얘기하는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좀 해야 되고 고난도 문제도 풀어야 됩니다. 고난도가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반포고가.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들을 좀 보시면 지금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어려운 난이도는 아닌데 넌지시 얘기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문제를 좀 넣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여기선 잘 안 보일 건데 어머님들 제가 배포 자료로 드린 거에는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력이라는 거 학교에서 잘 안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여서는 뭐 1초, 10억 켈빈 이런 숫자들 중요한 숫자들이 있고 덜 중요한 숫자들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강조하는 숫자들이 있고 덜 강조하는 숫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덜 강조하는 숫자가 정답이게끔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좀 수치적인 것들을 꼼꼼하게 잘 외워라 이런 뜻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이 문제예요. 서술형에서 벌써 새끼 문제 3개 나왔죠. 그쵸? 0.5점인데 3개 나왔습니다.
아무리 0.5점이어도 어쨌든 문항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도플러 효과라는 게 나와요. 도플러 효과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파장이나 진동수를 얘기하며 설명하지 않습니다. 통합각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하지 않아요. 보통의 학교들은. 그래서 도플러 효과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그 뭐가 일어났다가 중요한 거지 도플러 효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예 서술형 하나로 낼 만큼 좀 중요하게 설명을 좀 하셨겠죠. 그리고 여기 인슐린, 헤모글로빈, 캐로비를 하면서 뭐 단백질 중에서 어떤 기능인지 뭐 서술하시고 나오는데 이 부분도 책보다는 아마 학교 선생님들의 그 유인물들을 많이 봐야 됐었고 유인물들에 좀 나왔던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서술하게끔 하긴 했는데 그럼 벌써 이게 같은 시험지인데 서술돼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10번이니까 10문제를 다 이렇게 서술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아이들이 쓰는 능력, 문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능력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항상 뭐 채팅하고 대략적으로 그냥 말 줄여서 카톡하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문장으로 쓰는 것들을 잘 못 써요, 생각보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포고 내신 대비는 일단 이렇게 진행이 좀 돼요. 3월에 들어가서 개념 정리를 당연히 하게 될 거고요. 질문방이 개설돼서 제가 직접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조교 선생님들이 답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축이 돼서 답변을 좀 할 거고요. 주차별 워크북이 나오게 될 거고 당연히 주차별로 테스트가 나가게 될 겁니다. 주차별 워크북은 4월달부터 한 달 정도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저희 교재로 나갈 건데, 자체 교재로 나갈 건데, 교재가 2권이 나갈 거예요. 책 2권이 나갈 건데, 그 책에는 서울시 주요 내용들, 주요 학교들의 괜찮은 문제들만 뽑아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문제들만 넣어놨기 때문에 문제들이 그렇게 막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 푸는데도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내신에 해당하는 범위를 좀 풀 때는.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는 저희 책을 풀 거고, 한 달 정도는 주차별 과제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사 문제 풀 거고 서술형 대비도 저는 서술형 대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제일 좀 안타까운 게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풀었다 이런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몰라서 못 푼 게 아니라 쓸 때 잘못 써서 잘 생각이 안 나서 못 써서 이제 문제를 잘 못 풀었다는 얘기가 좀 그래요. 당연히 고난도 문제도 대비할 거고 나중에 이제 직전 대비해서는 파이널 모의고사 학교 기출 유형을 분석해서 학교 기출 수준으로 모의고사 만들어서 한 2회 정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 기간 동안은 대략 한 1000문제 이상 문제를 풀어보게 된다 보시면 되세요. 자, 벼락치기로 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내용이고요. 한번 읽어보셔도 될 내용이지만 그냥 같이 보시면 생각보다 통합과학이 양이 많습니다. 중학교 1년치가 통합과학 한 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찾아봐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혼자 공부를 한다면 모르는 내용들,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봐야 될 내용들이 많고요. 예상보다 풀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용만 알고 있다고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이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 투자를 꼭 사교육을 받고 인강을 보고 저한테 수업을 듣고 이런 시간 투자가 아니라 혼자 공부하더라도 항상 시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단위수 다시 얘기하지만 똑같습니다. 국영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고1 강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고1 강사 가장 많이 듣는 말이고 혹여나 그냥 이 시간 그냥 이 시간이 좀 유용하지 못했어가지고 혼자 만약에 준비를 하게 된다면 점수가 좋지 않을 거라고 제가 뭐 단언하진 않겠지만 그럴 확률이 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때 A, B를 왔다 갔다 하던 친구가 저 이제 뭐 중간고사 이후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겠죠. 학원에 들어오는 친구가 있으면 전 당연히 상담 전화를 드릴 거고 하다 보면 되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 애가 중학교 때 A, B를 왔다 갔다 했는데 문제 뭐 등급을 받아보니까 이게 5등급이다, 6등급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등급이 나와서 너무 속상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친구는 4등급이 맞아요. 그 친구는 4등급이 맞고 5등급도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중학교 때 성적
어떤 산출 방법에 있어서 그냥 A라고 가려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막연하게 A는 1등급, B는 2등급 이렇게 어머님이 생각하시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지, 제가 보기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성적입니다. 보시면 300명 기준으로 93등까지가 A예요. 보통 서울시 평균을 봤을 때 한 30%에서 32% 정도까지가 A를 받거든요. 한 학교에서. 그럼 이제 300명 기준으로 93등까지가 A 등급인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9등급 체계로 상대평가로 오게 되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했을 때 69등입니다. 그럼 나머지 70등에서 93등까지는 4등급이 될 거고요. 그럼 당연히 B는 4등급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5등급, 6등급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이걸 볼게요.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제 목표는 스카이잖아요. 목표는 스카이고 보통 1등급을 생각을 한다면 1등급이 1에서 12등까지예요. 12등까지 300명 기준으로. 근데 반포고가 240명입니다. 작년 기준 1학년이 240명이에요. 그럼 올해는 더 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240명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300명보다 20%가 차감된 거거든요. 그러면 100번 양보를 해도 한 9등, 10등, 9점 몇 명이 될 거예요. 그럼 9등, 10등까지가 1등급인데 반포고 10반이죠. 단순 계산했을 때 한 반당 1등급이 한 명이란 얘기입니다. 양보했을 때. 그러면 내가 반에서 2등이다. 그럼 1등급은 아닌 거예요. 그럼 바로 2등급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좀 뭐랄까요? 이게 정확한 수치로 말씀을 좀 안 드리면 어머님들이 뭐 2등, 3등도, 뭐 4등도 뭐 대충 한 1등급 받지 않냐? 2등, 반에서 2등인데 1등급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계산을 했을 때는 반포고는 한 반에 1등급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하게 우리는 봐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저 이제 어떻게 수업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이렇게 된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당연히 저한테 들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좀 준비된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게 좋으니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지의 모든 영역에 지식과 자료가 뒷받침해야 돼요. 근데 이게 모든 영역에 지식은 있을 수 있지만 자료까지 있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고1부터 고3까지 수업이 좀 되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기출 문제들이 다시 얘기하면 모의고사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스킬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팁들을 갖고 있는 고학년까지 수업이 가능한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게 접니다. 그리고 독학하기 어려운 과목이지만 강사 혼자서 준비하고 가르치기도 쉽지가 않은 과목이에요. 영역별로 워낙에 선생님들이 다양한 지식, 다양한 부분들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 않아서 영역별 선생님들이 꾸준히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통 단과학원에서는 과학 선생님들은 혼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계속 얘기하냐 쉽지 않은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팀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세움학원에서는 저 혼자 움직이지만 인원수가 좀 되고 학년이 올라가다 보면 다른 여러 영역의 선생님들끼리 더 투입이 돼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거고요. 홍사TV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팟캐스트라든가 해서 뭐 단원별 학습별 또는 과목별 단원별 학습별, 과목별 등급별 학습별에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아이들과도 소통하고자 좀 채널을 만들었으니까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한 번쯤 보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이투스 그로우라는 사이트에서도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무료 강의니까 한번 보셔서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포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3월 3일 매주 목요일마다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2시간 반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체 교대는 이렇게 일단 3관이 나가게 됩니다. 특히나 필기노트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꽤 퀄리티가 높고 이거 만드는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제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학원에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팀에 문자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세움학원이라고 남겨주시면 세움학원 설명해보고 연락드렸다고 말씀을 좀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 거고요. 통합과학이 결코 만만한 과목은 아니에요. 수학이라던가 국어라던가 영어라던가 똑같이 챙겨야 될 과목이기 때문에 꼭 판단을 잘 하셔서 현명하게 이번 학년도 이번 학기 시험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